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리버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하고 오늘 급등을 좀 많이 해줬어요. 이 종목을 보면은 아래쪽부터 굉장히 많은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그리고 저점도 되게 크게 올리고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매집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는 예전에 봤을 때는 뭐 2017년이나 아니면 2018년 뭐 초창기에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왜 이렇게 매집을 많이 하나를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타적인 걸로 이제 조금 먹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제가 들어갔던 곳은 음, 뭐 이런 자리에서 먹거나 이런 자리에서 먹고 나오고, 제가 방탄 관련주로 부각 받은 다음에 바로 매수해가지고 이런 데서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단타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방탄 관련주라고 이슈 받은 순간부터 제가 어제도 이 정도 들어가가지고 이 정도에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 종목을 단타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단타로는, 그러니까 소량 접근하고 단타로는 접근이 가능은 한데, 아니면 이제 스윙으로 보거나 뭐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스윙을 봤었죠. 근데 단타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이제 테마가 왔으니까 단타로 접근을 한 거예요. 방탄소년단이라는 테마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탄 관련주를 공부를 할 때 한 달 전부터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방탄 관련주 대성 파이텍을 아주 좋은 자리에서 추천을 드려서 아마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방탄 관련주를 여러 개를 봤었는데, 그때는 아이리버를 제가 관종을 안 뒀어요. 왜냐면 방탄 관련주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대성 파인텍이 가장 좀 크게 갈 거라고 봤었고, 차트상으로나 어떤 시장의 관심으로 볼 때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방탄이 이제 이슈 되면서 메가 MD랑 메가 스터디를 제가 단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키스트도 단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봤던 거는 좀 스윙 관점으로 봤던 거는 제가 대성 파인텍을 봤었고, 그 다음에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익을 받고, 단타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개 다 들어갔어요. 아이리버, 키스트, 메가MD, 메가스터디, GMP는 들어갔었는데 별로 수익 못 받고요. 그리고 뭐 삼형무역도 제가 들어갔는데, 삼형무역은 단타 치다가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손실을 봤었고요. 아무튼 그 방탄 관련주를 여러 개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여러 번 들어가서 수익을 봤어요. 어쨌든 간에 아이리버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매매를 했었고, 음, 이제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단타를 치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꼬리 달면서 내려오길래 잘 팔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갭을 띄워버리면서 올렸죠. 그래서 방탄 그 테마가 생각보다는 지금까지는 좀 강력하다. 제가 한 달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상태예요. 물론 이제 대성 파인텍의 주가는 제가 그 생각한 대로까지 갔어요. 그래서 수익을 실제로 많이 받고, 어쨌든 뭐 이미 그 수익을 봤던 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빌보드 순위가 나오고 나서 방탄 테마가 좀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까지도 좀 강력했어요.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 좀 적으면서 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방탄소년단 그 빌보드 200 순위가 1위를 먹었다. 그래서 그 테마가 엄청 셌고, 테마가 강했다. 그 강하다는 것은 단타를 한다. 단타를 한다. 단타는 소량 접근, 그리고
소량 접근 욕심 안 부리고, 그래서 손실이든 수익이든 빨리 보고 나온다. 단타는 이런 접근이고, 사실 단타는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단타로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심심하니까 하는 거고. 특히 뭐 어제 같은 장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관련주만 움직였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는, 개미가 먹는 건 단타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수익이나 중장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다. 그리고 어떤 직장인들 같은 경우라면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리버는 제가 다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오늘 또 추격 매수 해가지고 물렸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아,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 방탄소년단 제가 좀 예측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 빌보드 순위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했다. 그럼 1차적인 재료 소멸, 1차 재료 소멸로 받고, 2차적인 거는 방탄소년단 빌보드 순위가 나온다. 2차 재료 소멸. 저는 거의 여기서 끝났다고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오고 이제 더 크게 갔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가 이제 끝났다고 보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데, 제가 이제 더 지금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순위가 나오고 나서, 물론 이제 꼬리가 달린 것도 있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고, 예를 들면은 오늘 키스트 같고요. 그리고 이스타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갔죠? 오늘 간 종목이 소리바다도 뭐 관련주라고 하면서 부각을 받더라고요. 소리바다도 제가 매집을 한 거는 봤는데 추세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관종에 넣어두진 않았는데 오늘 상한가 가더라고요. 아무튼 방탄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가 3개 갔어요. 키스트, 이스타코, 소리바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의 어떤 단기간으로는 테마가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왜 안 죽냐? 그 순위가 나왔는데, 순위가 나오면 이제 끝난 게 아니냐?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더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방탄소년단이 순위가 나왔는데, 빌보드 오늘 나왔어요. 순위가 탑 100, 아니 핫100이죠. 핫100 순위가 10위로 나왔다. 그러면 거의 이 순위까지 나오면 거의 완전 제로 소멸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떤 어, 그 예상대로,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대로라면은 오늘 다 싹 다 매도하는 게 맞는데, 제가 조금 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일단 굉장히 강했고요.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방탄 관련주들이 어떤 추세를 꺾이기보다는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다. 방탄 관련주들이 5일선 위에서 강하게 수급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키스트랑 어떤 아이리버는 방탄 2등주로 봤는데, 사실 제가 대성파이팅 1등주로 될 줄 알았는데 얘도 결국은 2등주였죠. 뭐 얘는 이제 안 볼 거예요. 대성파이팅은 안 보고 지금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을 봐야죠. 키스트 아이리버가 방탄 2등주인데 키스트가 상한가를 갔어요. 아이리버도 충분히 좀 탄력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이리버, 뭐 키스트는 이미 상한가를 갔으니까 저거는 너무 고점이라고 보고, 아이리버를 제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지금 주봉을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저께 단타를 치는 이유도 이런 그 전고점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자리에서 좀 오르다가 꼬리 내리면서 이제 떨어질 가능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싹 추세 안 좋으니까 그냥 팔아버렸고, 아이리버가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갭으로 띄워줬어요. 제가 갭으로 띄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띄웠을 때 어떤 구간을 돌파를 했으면은 그 구간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2015년, 2015년하고 제가 지금 짝대기를 미리 그어놨죠. 2015년하고 2013년 전고점이 있어요. 이 구간하고 이 구간.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구간 2017년에 2013년 전고점을 거의 근처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고 떨어진 듯한 느낌이죠. 요런 자리죠.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매집을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매집만 했어요. 거의 안 팔고 아이리버 그 세력이 안 팔고 매집을 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위에서 물론 조금 팔 수는 있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세력 흐름을 보면은 이 아래쪽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런 구간까지 거의 안 팔고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털기는 한 번씩 했죠. 털기는 이런 구간 이제 털기는 했는데 세력 자체는 계속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력의 어떤 목표가는 지금이 아니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이 아니다. 세력이 만약에 목표가가 10,000원이었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좀 물량을 어느 정도 좀 털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자리에서 턴 흔적이 이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가가 조금 더 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위로 가는 것이 언제냐를 봤을 때 그거는 2015년에 전고점을 뚫었을 때, 그 뚫었을 때 거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탄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이리버가 원래 예전에 어떤 주식이었죠? 종목이었죠? 어마어마한 종목이었죠. 예전에 그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리버가 옛날에 그 MP3로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아이리버로 한참 뭐 2014년, 2004년, 2005년, 2006년 그 정도까지 아이리버 그 MP3가 엄청 많이 팔렸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2003년부터 물론 내리긴 했지만 이때 가격이 엄청 높죠. 그래서 점점 MP3 그 사업이 하향세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아이리버 주가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리버가 뭐 유상증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탈바꿈을 한 거죠. 그래서 2014년도부터 보면은 그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요. 전고점 부분이죠. 급등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슈가 있었겠죠. 이슈가 있었고 뭐 합병 이슈인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때 제가 주식 안 해서. 근데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튀어 올라왔는데 지금 아이리버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이슈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SM이 아이리버 대주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SM이 어떤 아이리버를 뭐 키운다는 목적이나 아니면은 향후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겠죠. SM인데 그렇겠죠. 그러면은 대주주 2대주주가 SM이 굉장히 그러고 있는데 향후 미래성을 봤을 때 아이리버가 초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가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 말고 아이리버라는 종목 자체를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좋은 종목이다. 지금 당장은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진 않지만 지금 당장은 좋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좋지 않고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차트 분석가가 보는 아이리버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올라가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는 별로, 쏘쏘.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좀 초장기적이라는 건 몇 년 본다는 거예요. 몇 년 이렇게 연단위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조금 한 비중을 조금 한 10% 정도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죠. 근데 지금 재무가 안 좋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또 밑으로 막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추매도 아래서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 느낌이 괜찮은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봉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전고점뿐만 아니고 2015년 고점까지 지금 돌파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이리버가 주봉상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도 좀 중요하고요. 만약에 못 지켜준다고 하면은 좀 추세가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진해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지진해줄 것 같고, 이 지금 꽤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이쪽하고 이쪽에 보면은 주봉상 지지를 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요. 딱 10,000원이죠. 그러니까 내일 장하고 내일 모레장 지켜주는지 보고, 그리고 다음 순위 좀 적어볼게요. 단기적인 관점, 아이리버 단기적인 관점. 주봉상 전고점을 돌파했으므로 전고점 및 2015년 고점을 돌파했으므로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방탄 테마가 거의 끝물이지만 살아있다 아직.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는 이유를 대면은 위에서는 제가 이제 끝났다고 말을 했는데, 재료가 소멸됐다고 말했는데, 살아있다는 이유를 좀 예측을 해보면 그런 거죠. 지금 2위예요. 지금 2위가 아니고 10위예요. 핫 100이 10위예요. 10위인데 여기에서 라디오 점수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라디오 점수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첫 진입이라는 점수가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첫 진입 순위다. 이렇게 봤을 때 10위에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10위에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위까지 그건 모르겠어. 1위로 가면은 엄청 주가가 뛰겠죠. 근데 거기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다음 순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이 전고점 부분을 지지를 해주면서 다음 순위까지 지지를 해주면 더 좋고, 지지를 만약에 못 해주면 손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다음 순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전고점을 지지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 핫 100, 지금 그러니까 빌보드 200 순위는 1위예요. 그건 이미 이제 재료가 끝난 거고, 핫 100 순위가 10위니까 여기에서 이 10위에서 조금 8위 아니면 7위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를 근거로 들면은 싸이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싸이 빌보드 때
첫 진입이 12위였어요. 그리고 2위까지 갔죠. 근데 2위까지 가면서 주가가 엄청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싸이 때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관련주가 DI 하나밖에 없었고 여기에 수급이 몰리니까 점상이 간 거고. 근데 이제 방탄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급이 분산이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다음 순위까지 보자 이거죠. 다음 순위까지. 그래서 10위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뭔가 호재가 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음 순위가 이제 발표가 났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 좀 올라가 있다면은 수익을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어떤 변동이 없다. 그 변동이 없을 때 그 다음 순위가 나왔는데 변동이 없다. 이러면 없다. 이러면 전고점을 지지를 하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전고점 지지를 하고 있나? 혹은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나? 한번 보는 거 살펴보는 거죠. 차트상으로. 그랬을 때 이제 지지를 못 하거나 그래서 지지를 못 하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많이 이탈을 했거나 이러면 이제 그냥 손절 때려버리는 거지.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왜냐면은 조금 이 종목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단기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많이 올랐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많이 올랐고 오르면서 수익을 봤어요. 물론 저 추천 안 드렸지만 제가 수익을 많이 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도 보겠지만 이거는 뭐 못 볼 수 있는 사람은 뭐 보겠는데 뭐 세력이 안 나갔으면 또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겠죠. 뭐 어디까지 보냐면 방탄소년단의 이제 다음 앨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내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정규 앨범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또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력이 안 나갔다 이러면은 세력이 안 나갔다면 다음 정규 아니 다음 앨범 그러니까 뭐 미니 앨범이겠죠. 미니 앨범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거죠. 뭐 작년을 생각해 보면 작년에는 그 DNA 갑자기 노래 부르고 있어 미쳤나? 제가 방탄 관련주를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래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방탄 관련주로 수익을 많이 봤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분석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DNA가 정규 앨범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몇 개월 뒤에 마이크 드롭이라는 노래가 나오기까지 뭐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DNA에서 부각이 되고 마이크 드롭에서도 또 부각이 또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노래가 이번에 페이크 러브인데 페이크 러브까지 나오면서 이제 더 치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 향후 노래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더 나올 가능성이 여기서 또 있고 앨범이 근데 이제 이때도 또 이슈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탄 관련주들은 그 싸이처럼 단순히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번 더 바라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은 방탄소년단이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아니고 한 번쯤은 더 이슈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1등을 못 한다면 다음에도 1등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탄 관련주들은 이번이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이 약간 테마가 수그라들어도 다음 테마 때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일단 전고점을 지지를 못한다면 그냥 깔끔하게 전고점 지지 못하고 5일선을 지지를 못한다면 깔끔하게 손절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조금 기다려봐라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 못 드리니까 그냥 단기적으로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또 테마를 다시 좀 약간 형성될 때 다시 들어가는 쪽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장기적으로 볼 거면 저는 좀 아예 지분이 엄청 많은 넷마블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리버를 장기로 보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방탄들이 내년에 더 크게 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넷마블을 그냥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넷마블 분석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릴 건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리버는 아니다. 그리고 초장기적인 측면에서 몇 년을 그냥 묻어둘 거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정리해드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올라오면서 많은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몇 프로 올랐냐면 몇 프로 올랐죠? 이런 데서 만약에 저점에서 이런 데 잡아가지고 봤으면은 뭐 이미 많이 본 사람들은 70%본 거예요. 이 종목을 그러니까 뭐 조정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조금 더 본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제 끌어올른 그런 수익을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확실히 크게 있고 음,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비중을 적게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지금 자리부터 이런 전고점 라인 이런 데서 1차 매수 해주고 2차 매수는 한 이런 라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매수는 한 5일선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매수가 잡고 비중은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차 매수는 한 3%에서 5%, 2차 매수는 5% 해가지고 10% 이하로 때려버리고 그 정도 해가지고 손절선은 한 일봉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2차 매수가 5일선이죠. 손절은 한 8,500원 이탈하면은 그냥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까지는 사실 안 올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한번 튀어 올라 주고 나서 이제 테마가 죽을 때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이런 자리도 좀 강력한 제가 2차 매수를 권유 드린 쪽도 좀 강력한 지지라인이거든요. 5일선이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9,000원이 꽤 강력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강하게 좀 이탈을 하면은 버리는 게 좋죠. 이 종목은. 손절은 좀 확실히 해야 되고 그냥 뭐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가지고 가지지 마시고 손절은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익을 물론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높은 자리니까 비중을 최대한 줄여서 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지지선을 제대로 지지하는지 그리고 분할 매수 해줘야 되고 비중 적게 잡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가 매도가가 이제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분석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오늘 좀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은 한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서 분할매도 해야겠죠. 물론 리스크가 있는 자리니까 13,000원 전 내가 간다고 해도 진짜로 설령 간다고 해도 거기까지 뭐 가지고 있진 않겠죠. 분할매도 해야겠죠. 일단 수익 볼 건 보고 13,000원이면 이 정도 자리죠. 충분히 한 방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은 좀 챙긴다. 그렇게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디어 한번 최종 뭐 분석은 제가 방탄 관련주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제가 좀 분석은 예전부터 많이 했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 아이리버를 굳이 이제 제가 꼭 집은 거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나쁘지 않고 이전에 매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 한번 볼게요. 일봉상 거래량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매집, 매집, 매집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방탄소년단 수혜주가 맞냐라고 보면은 맞아요. 아이리버는 국내 유통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멜론, 지니뮤직 이런 데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독점이라는 거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그 SM 그리고 빅히트 그다음에 JYP 그런 음원 자체를 유통을 하고 있다. 독점적으로. 그래서 제가 초장기적인 관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러한 독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빠그러지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채무가 안 좋아도. 그리고 SM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주주이기 때문에, 빅히트는 대주주가 아니지만 SM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SM이 또 어떤 글로벌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SM은 충분히 글로벌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SM에서 만약에 그런 그룹을 만들었을 때 향후 엄청 크게 갈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이슈가 없으니까는 나중에 정말로 뭐 한 몇 년 뒤, 막 3, 4년 뒤 뭐 그랬을 때 케이팝이 정말로 막 부흥이 일었을 때 SM에서 정말 대형 그룹이 하나 나온다 이러면은 아이리버가 엄청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기다릴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아이리버를 오늘 만약에 추경호에서 한 사람은 그렇게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리버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셨죠? 이제 어떤 그 아이리버, 그래서 뭐 재료도 말씀드렸고, 뭐 독점 계약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뭐 대주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확실한 수혜주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알려드렸고, 어떤 지지선, 그러니까 차트적인 분석도 해드렸고, 그러니까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세력 매집도 이미 완료가 됐다라는 것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본인의 생각을 곁들여서 매매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아셨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